0세대가 이무와 조이보이가 있던 과거의 세대고 1세대가 록스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렇습니다. 록스티 지백이 지배하던 세대. 그리고만 이제 록스가 저물었잖아, 갓벨리 전투에서.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왔냐 하면 로저의 시대가 왔다. 뭐 이 시기에 흰수염, 거프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흰수염은 세대를 대표하지 못해요. 해적왕이 못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명 거프가 있긴 한데 거프는 해군이기 때문에 뭔가 세대를 대표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이 로저. 시대의 좀 대표 인물은 로저라고 보는 게 맞죠. 로저가 해적왕에 등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피스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도 로저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해적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저가 해적왕에 등극을 하면서 2세대의 최강자,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무력이 제일 안 셀 수도 있겠지만 세대를 대표할 만큼 명성을 떨친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세대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최초의 해적왕이 탄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해적왕이 없었어요.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고 그랜드라인을 통합하고 위대한 항로를 통합해야만 해적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못 해내고 있다가 로저가 거의 한 900년 만에 성공했다. 원피스를 찾아내면서 최초의 해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이보이, 록스 뭐 이런 친구들이 해적왕이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록에 말소되고 공식적으로 해적왕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친구들이다. 그렇습니다. 조이보이는 원피스의 장시자 개념이라서 해적왕은 아니고 약간 해적신 이런 느낌이고 록스 이 사람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프텔에 못 갔어요. 뭐 무력은 세고 해적단의 강함만 보면 로저 해적단보다 록스 해적단이 세겠지만 결국 라프텔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도달했는데 말소당할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도달을 못했어요. 만약에 갔다고 치면 로저가 흰수염한테 안 그랬겠지. 라프텔에서 살아남는 법 알려준다고. 록스가 지 혼자 갔을 리는 없잖아. 데려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록스는 라프텔에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로저 혼자서 유일하게 라프텔에 등급하고 위대한 항로 통합하고 해적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라프텔에 가기가 정말 어려운 게 로드 포네그리프라는 것을 무려 4개나 모아야 되는데 사왕들조차도 웬만하면 1개, 진짜 많아야 2개를 겨우 모아. 근데 로저는 4개를 모아서 라프텔에 도달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2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빅맘한테서 하나 뺏었고 링링한테 뺏어왔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인섬에서 하나 흰수염 거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오뎅의 고향 와노쿠니에 있으니까 오뎅이 그냥 복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로저는 4개를 모으는데 성공을 하고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아서 오뎅 같은 친구가 해독을 해주면 라프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갔으니까 거기에서 원피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저가 또 오뎅을 만나서 운이 상당히 좋았다. 오뎅을 안 만났으면 얘도 도달하기 힘들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현재까지 4개를 모은 사람은 얘밖에 없다. 그렇죠. 조이보이가 뭐 만들 때야 진 4개가 있었겠지만 걔는 약간 논외로 치고 걔는 아직 풀린 것도 너무 없기 때문에 조이보이 이후로는 실제로 로저가 최초고 루피가 지금 한 3개 정도 모았는데 하나만 더 모으면 이제 라프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샹크스 아니면 티치가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루피에게도 아직도 산이 하나 남았어. 결국은 싸워야 된다, 둘 중 한 명과는. 자, 그러면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다. 로저가 이끌어가는 2세대가. 왜냐하면 이 2세대의 강력한 강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로저, 거프, 흰수염, 레일리, 시키, 센고쿠, 뭐 레드필드 뭐 이런 오만 애들이 다 있는 황금 전설이라 세대야. 불리는 블릿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흔히 전설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다 모여있죠. 사왕보다도 한 티어 위다, 아니면 사왕과 대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강자들이 최소 6명이나 있던 시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해적왕을 배출했다는 거에서 제일 높은 세대라고 평가를 받지 않나. 그렇습니다. 황금 세대 중에서도 그 중심은 로저지 않나. 센고쿠가 뭐 뉴게이트가 중심이었지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로저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에는 거프, 해적 라이벌로서는 흰수염, 또 이 2명이 더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진짜 역대급 황금 세대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일리도 있고 가반도 있고 샹크스도 있고 크로코스도 있고 버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로저의 적단에도 엄청난 강자들이 많습니다. 레일리 숨었나요? 레일리 숨었네요. 레일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데에는 흰수염도 이바지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로저의 라이벌로 불렸고 솔직히 말하면 흰수염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해적왕이 먼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뎅을 먼저 동료로 영입을 했고 어차피 빅맘 거 얘도 훔칠 수 있어 무력으로. 그리고 어인섬에 자기 로드 포네그리프 있었는데 어인섬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고 넵튠이 제일 존경하는 애가 흰수염이야. 이때는 보호는 아니고 이때 아닙니까? 이때는 아니고 머리 다 빠지고 보호해줍니다. 이때도 보호하는 걸로 아는데 넵튠이랑은 얘가 젊을 때부터 우정의 수를 나눴대요. 넵튠이랑은 뭐 지냈겠지만 얘가 늙어서는 모든 어인섬을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 구역으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어인하고도 지냈고 얘는 어떻게 보면 와노쿠니에 있는 거 오뎅한테 복사해와라 하면 징베랑도 친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흰수염도 어떻게 보면 해적왕이 먼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 그런 관심이 없죠. 그렇죠. 로저한테 뭐 애냐 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 영웅 거프, 역대 최고의 해군이라고 불리는 거프와 또 해군 영웅의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센고쿠까지 동시에 있었고 해군 원세는 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장 라인업이 진짜 살벌한 게 지금 중장 모몬가, 묘묘사기 뭐 이런데 이때 중장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 뭐 이런 거프 뭐 지금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군 황금 세대지 않나. 오히려 해적보다 해군이 더 황금 세대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때 해군한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사왕의 다구리. 이때 사왕도 없네요. 로저 흰수염 연합 와도 얘들이 잡아낼 것 같은데 콩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역대 최강의 해군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주요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대로 로저. 골디 로저 가장 주요 인물이죠. 로저가 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로저는 빠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로저가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세대를 좀 통치를 해나갔다. 그렇습니다. 이게 로저가 오뎅을 잡아내는 모습인데 오뎅한테 카모살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고 폐왕색을 휘감는 것까지는 요즘 많이 써요. 그런데 폐왕색을 이렇게 진짜 무슨 형태화시켜서 방출시키는 기술은 로저가 유일해요. 샹크스도 그렇죠.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형태를 띈 다음에 오뎅을 밀고 나가잖아. 그리고 이게 파괴력이 약하고 겉멋 기술이냐 이것도 아닌 게 오뎅이 이때도 이미 7무회 중에서 상위권 강자는 될 텐데 하나만에 피가 나고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렇지. 흰수염과 이미 맞다이 하던 시절의 오뎅인데 한 대 맞고 리타이어 된 거는 좀 크다. 그렇습니다. 엠마까지 딱 들고 있네. 어. 얘는 에이스로 이렇게 후려버렸고 이래서 카모살이란 기술이 정말 강력하고 또 신잡기잖아. 그렇죠. 이름이 좀 의미가 크다. 신이라고 불린 자들이 또 이무 아닙니까? 철룡인들 쪽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샹크스가 혹시 이 기술을 재현해가지고 신들 하나 잡아내거나 조로가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신잡기를 사용해가지고 좀 데미지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조로가 이 에이스를 얻는 거 아니야? 왜요? 루피가 에이스라는 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형이랑 이름 같네?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가졌는데 자기는 검을 안 쓰니까 조로한테 양도를 하는 거지. 근데 뭔가 검을 이게 하나 들고 다니게 딱 맞아. 1도류라서 커틀러스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뎅 엠만 딱 여러 개 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검이다. 그렇습니다. 로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하는데 로저 이 사람이 키가 3m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세계에 오면 거인이다 그냥.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라프텔에 결국 도달을 해가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프텔에 도달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섬에 갔다. 왜냐면 라프텔이라는 이름을 로저가 지었습니다. 로저가 또 라프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두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네. 그렇습니다. 로저가 최후의 섬에 도달을 했고 여기에 웃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보물 남긴 애 이름부터 조이보이 재밌는 남자가 남겼잖아. 그래갖고 원피스의 정체를 보고 폭소한 다음에 웃긴 이야기들이 많으니 라프텔로 하자 이랬습니다. 그럼 원피스 정체 도대체 뭘까요? 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웃었는데 돌에 안 웃으면 죽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억지로 웃는 거야 다. 웃으면 보물 나옴 이렇게 돼 있어서 웃어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보기만 해도 우스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뭔가요, 근데? 그런 게 그래가지고 있나? 정말 추측이 어렵고 아니면 얘들이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스포츠 대회 같은 거 끝나면 다 같이 웃잖아. 드디어 완주를 했구나. 이런 아니, 아직 느낌으로. 정체를 못 정해가지고 그냥 대충 웃고 넘겨 하면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로저가 결국 세대를 좀 마무리 짓습니다. 로저의 세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저가 죽으면서 세대가 바뀌죠.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화에 나온 또 근본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로저가 또 죽음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남자의 모습은 왕 그 자체였다 이러면서 스모커가 로저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